금왕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소를 키우고 있고 뭐 잡단, 콩, 양배추, 뭐 브로콜리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전국 여성국민의 청년화 중앙회 이제 부회장직을 이제 맡고 있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CPTPP가 불러올 재앙과 우리들의 대응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FTA, WTO, 국제협정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이제는 우리 농민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알지. 야, 저것도 이번도 우리 농업을 내줄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이 앞섭니다. 예, 맞습니다. CPTPP도 마찬가지로 거의 이제 우리 1차 산업을 거의 개멸의 상태로 놓이게 이제 만든 그런 이제 협정입니다. 세계 이제 식량 안보 지수를 딱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32위입니다. OECD 국가 35개국 중에 거의 이제 꼴찌로 세 번째죠. 32. 그리고 경지 면적은 점점 지금 현 상태에서 이제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까지 뭐 WTO, FTA 쭉 오면서 자, 반도체 팔아서 값싼 우리가 농산물을 사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바로 이 프레임으로 이제 국가의 모든 정책들이 이제 유지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CPTPP가 뭐냐? 이거는 점진적 포괄적 pan-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태평양입니다. 자, 태평양 연안을 중심으로 한 국가, 11개 국가가 맺은 메가 FTA입니다. 아주 큰 FTA라는 거죠. 그러면 CPTPP가 어떻게 생겨났냐? CPTPP는 원래가 이제 CPTPP 바로 전신이 TPP입니다. TPP는 뭐냐면 미국에서가 중국이 G2로 이제 부상을 해서 얼마 있으면 아, 우리를 넘어서겠구나. 그래서 이 중국을 견제할 경제 단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TPP를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TPP가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나는 마당에 트럼프가 딱 등장을 했죠. 트럼프가 갑자기 야, 우리 TPP 안 할래? 해가지고 딱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이제 TPP에 가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TPP도 이제 다 끝나는구나. 우리도 그때 막 투쟁 준비하다가 딱 그 상황 되니까 아우 다행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바로 누가 이거를 이제 주도를 하냐면 일본이 주도를 합니다. 일본이 야, 미국 너네가 안 하면 그럼 우리가 주도할게 해서 일본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주도를 해서 11개 국가가 이거를 이제 만들게 되죠. 공식적으로 이제 한국은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오다가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이 CPTPP를 가입을 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2022년 올해로 넘어오면서 이제 가입을 공식화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하고 대만이 우리보다 먼저 가입을 신청을 했습니다. 9월달에 이제 작년 9월에 이제 가입을 신청했죠. 우리는 원래 이제 22월달에 이제 가입을 이제 하겠다 국민한테 이제 선포를 한 건데요. 만약에 중국이 우리보다 먼저 CPTPP에 가입이 되게 되면은 그 피해액은 2조 원이 이제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가 중국이 우리보다 먼저 가입할 경우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2조 원이 피해가 난다. 이게 이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민들한테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딱 숨겼죠. 왜? 가입 저지 운동을 할까 봐서 이제 딱 전 정권 비서실장이 이제 이걸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럼 왜 중국이 먼저 가입하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2조 원까지 이제 피해액이 늘어나냐? 그러니까 CPTPP는 11개 국가 하면은 내가 여기 이제 들어가겠다 하게 되면
만약에 이제 한 나라에서 야 너네 이제 밑강 단세 철폐하고 이렇게 해줘 했을 때 우리가 안 돼 하면은 그럼 너 못 들어와 이렇게 하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1개 국가의 모든 요구 조건을 들어준 다음에야 이게 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우리보다 먼저 가입 신청을 했기 때문에 중국과 대만 그리고 영국, 에콰도르 이 4개 나라가 지금 먼저 지금 신청해서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이제 먼저 우리보다 가입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중국의 요구 조건을 들어줘야만 이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뭡니까? 우리가 한중 FTA 때도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싸워가지고 민간 품목도 이제 지켜내고 여러 가지 했었죠. 근데 이거를 이제 다 풀어줘. 이렇게 해버리면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11개 국가 아니면 영국이 먼저 가입되고 중국이 먼저 되면 뭐 13개 국가, 14개 국가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준 다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4월 13일 날 전국 농업 및 생존권 사수 총궐기 대회를 이제 여의도 광장에서 이제 했었는데요. 이때가 200명만 모여도 잡아가는 시절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때 10,000명이 모였습니다. 10,000명. 이때 누가 다 왔냐? 어민. 이 CPTPP가 이제 수산하고 완전히 이제 붕괴거든요. 그러니까 어민들이 이제 다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과 어민이 함께 투쟁한 유일한 이제 대회입니다. 우리 역사상. 그래서 민주당에서가 아떠블라.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때 이제 바로 했죠. 그래서 공청회가 끝나면 바로 또 어디로 가야 되냐? 국회로 가야 됩니다. 국회 산자부에다가 우리가 CPTPP 가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영향 피해 산업 보고를 해서 국회에서 보고해서 회의하게 되면 이제 일사천리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 날 바로 이제 국회에 보고하러 갔죠. 보고하러 가니까 13일 날 그 대회도 보고 하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막 확 쫄아가지고 딱 봐가지고 이 정도로 이렇게 이 보고서 요런 보고서 갖고 이게 이제 진행하겠다는 게 이제 말이 되냐 제대로 해와라 해가지고 이제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안 받고 그냥 간담회만 이제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로 이제 공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회가 이제 원 구성이 안 돼서 국회 보고가 늦어졌는데 이제 엊그저께 원 구성이 됐죠. 원 구성이 됐으니까 이제 바로 이제 보고 절차 들어가고 하면 앞으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될 거다라는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죠.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까지 이제 다 포함된 영향을 받는 거다. 그래서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저지는 가능할까? 우리가 저지를 시키려면 일단 CPTPP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여론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정부에다가 이제 압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협상이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국회 비준까지 이제 작업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준까지 막으려면은 일단 여론을 확산을 시켜야 된다. 그 여론을 확산시키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도연합회 회장 김태일환입니다. 날씨가 비가 오늘로 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에 참석해 주신 우리 고봉주 조합장님, 그리고 제시농협 김태수 상임사님, 그리고 우리 최성우 신용본부장님, 신용상무님,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지금 코로나가 좀 다시 확산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농업인단체 김덕문 회장님께서 아침까지 이제 출발하신다고 이렇게 오신다고 하는데 바로 이제 보건소에서 문자가 왔고 코로나 확진자니까 어디 가지 말라고 해서 오늘 참석을 못한다고 해서 방금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전해 주시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삼복더위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 연합회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 2년 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 회원님들이 갖고 있던 이제 소통과 이렇게 또 어려운 시국에서 이런 자리를 못 마련했습니다. 오늘 대중적인 소통과 그 다음에 힐링을 통하여 우리 목적했던 우리가 대회원대회를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하는데 목적했던 행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농업의 제 최근 가장 큰 위기고 화두인 CPTPP 포괄적, 점진적, 한태평양 동반협정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한 위기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면 아까 우리 강연해 주신 한경 회장의 말처럼 뜨거운 물 속에 있는 개구리 같은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농업인이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 오늘 고민하고 그리고 우리 결의를 가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인 단체 중에 우리 농기업이 우리가 아까 1964년 이렇게 출범을 했습니다. 상당히 전통있고 역사가 오래된 농업인 단체입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 오늘 농업기술자 지도연합회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저희들이 조직 구성원들이 우리가 리더십과 멤버십을 함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농기업 지도연합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또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하루 일정입니다. 우리 짧은 하루 일정이지만은 정말 의미 있고 소중한 그리고 즐거운 유익한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뭐 날씨가 그래도 바깥 온도가 좀 내리는 것 같아요. 그저께 토요일날 대사가 지나고 이제 여름이 좀 한창 왕성한 시기인 것 같은데 코로나가 다시 또 번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먼저 우리 김동래 목시다가 누가 했다 그래가지고 국장에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장을 한때도 이렇게 많이 보여보지는 못했는데 김 회장을 못한 회원님들 많이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새로 회원님도 많이 가입한 것 같습니다. 우리 농기업 점점 젊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미래가 밝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아까 물론 교육도 이렇게 했습니다만 우리 혼자 또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것까지 끌어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고 우리 힘이 여지나 이제는 하지 말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멋진 가능하면 이런 설명을 우리가 해도 잘 모릅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관심 받기 위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만 모여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사회단체나 아니면 물론 같이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런 바쁜 일을 할지 않겠지만 이렇게 오래간만에 모여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 시간,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농협에서도 우리 기술자만이 대표가만이 아닌 이 농업 농촌을 위해서 여러분이 없으면 우리 농협이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죠. 함께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항상 여러분과 늘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고맙습니다. 저는 제주대학교 언어과를 나왔는데 전공은 나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감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나무를 해서 조경적으로 사업에 손을 댔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다시피 식물은 영양기관과 생식기관이 있는데 영양기관이 뭡니까? 줄기를 키우는 거죠. 뿌리, 줄기, 잎, 요 세 가지가 생장에 사는 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생식기관, 꽃이 피죠. 그 다음에 열매가 가지고 종자를 떼냅니다. 그래서 식물은 6개의 기관을 갖고 그러고서는 시작을 합니다. 제주도에 가로수를 심는 것조차도
학자들이 반대해가지고 묻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 농남부를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또 관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거가 또 농나무입니다. 썩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소주 드시죠? 소주 드실 때 농나무 잎을 따가지고 한일 소주든 뭐 참기름에다 넣으세요. 넣어가지고 놓고서는 좀 우려서 먹으면은 절대 술이 안 취합니다. 실험하면서. 그리고 또 정실에 가시면요. 여기 정실부라고 가시면은 제주도 분이신데 농나무 갖고 비누를 만들어요. 제주도 그 정실에 가면 있습니다. 명인이신데 그분이 만드는 비누를 쓰시면은 탈모 방지 및 또 머리털이 나는 거예요. 과수는 보통 그 왜 열매를 많이 달리지 하는 이유는 딱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는 니코메 법칙이라 해가지고 유인이라고 해서 가지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 가지고 열매가 많이 달릴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희행률, 세 번째는 TR율. 요 세 가지가 과수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희행률이라는 거는 비료를 갖고 어떻게 열매를 잘 키우느냐. 그 다음에 TR율은 정지전정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또 훌륭하게 할 수 있느냐. 요 가지 게 가장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과수빈 지역이 있고 건조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건조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부자 쪽에 해당이 됩니다. 부자 쪽에 가면은 검은 흙이죠. 검은 흙인데 보면은 물 주변에 쫙 빠집니다. 그거는 그 이유는 고산과 기상과 액상이 있는데 부자 쪽에 있는 부분은 기상이 많기 때문에 물이 빠지면서 토양이 안 좋은 겁니다. 그때는 이제 건조 현상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쪽에 서쪽으로 가시면은 진흙 토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흙 토양 쪽에서 나오는 빨간 토양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거꾸로 액상이 많이 있고 기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양 개량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제주도의 토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공기성이 많은 동쪽에는 지하작물이 거의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요. 당근과 같이. 그 다음에 서쪽에서는 지상작물, 뭐 브로콜리라든가 양배추 이런 작물들을 많이 하는 그러한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토양 공급, 토양 공기, 그 다음에 이제 토양 수분이 나오는데 그냥 중력에 의해서 자기대로 물이 내려가서 떨어져서 흡수하는 게 중력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관수는 식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토양에 대한 3상 조건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질소는 가장 식물체에 과수든 뭐 채소든 꽃이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질소는 생육, 그러니까 이파리를 많이 내고 줄기를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희행률이라 해가지고 세 번째 보시는 게 가장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질소질이 양호하고 탄수화물이 많았을 때 생육이 왕성하고 화산도시도 아주 좋아진다는 게 세 번째 희행률의 이제 그런 입니다. 그래서 비료 쪽에 가면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파종기가 늦었다, 그다음에 질소를 비료가 용했다, 그다음에 일산에 햇빛이 적게 응지죠. 그다음에 토양 수분이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뿌리보다도 지상도가 커집니다. 여러분들 많이 느꼈을 거예요. 뒷소들비는 있고 응대하면은 고사리 모양으로 쫙 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TR율에서 뿌리가 적고 T가 이제 지상도가 이제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뿌리 이제 TR율이 적었을 경우에는 뿌리가 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상도를 절단시켜줘야 되죠. 그러면은 적과, 전정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지상도를 줄여버리면은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뿌리 부분이 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TR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런 세 가지 조건이 과수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지가 직립이냐 아니면 누워졌느냐, 그거 첫 번째. 직립은 생장을 촉진하는 거고 누워진 거는 열매를 많이 달리게 하는 겁니다. 물론 햇빛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희행률, 탄수화물과 질소 양을 어떻게 조절해서 비료를 주고 어떻게 해야 돼서 열매가 많이 달 수 있는 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뿌리와 그 다음에 지하와 지상력을 어떻게 균형 있게 맞추냐에 따라 가지고 위에 있는 나무를 어떻게 전정하느냐 요거에 따라 가지고 세 가지를 정확히 맞추시면은 열매가 맛있게 또 크게 열립니다. 제주도에도 색깔이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의 색깔이 몇 가지가 있지 물어보면은 아시는 분이 거의 드물어요. 색깔을 잘 보십시오. J2, J6 영어로 적혀 있는 검은색이죠.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화산 해토 현먼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주도 토양을 의미하는구나.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푸른 색깔로 돼 있죠. 아까 저기 잘하시네요. 바다입니다. 청정 바다를 아주 바다가 사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길게 넣습니다. 길게 핵을 하나 그어놨습니다. 그 밑에가 바로 이제 한라산을 위지하는 청정 자연환경 녹색지대를 말하는 녹색.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위에 있는 하트마크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우리들이 좋아하는 제주도의 주산물인 감귤의 색깔, 그 다음에 봄철에 꽃이 만발해서 관광객을 유도하시는 색깔, 주홍 색깔. 요것이 마지막에 우리 과수와 그 다음에 유체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희망을 주는 하트를 그려놨죠. 그래서 세 가지가 네 가지 색깔이 제주도의 색깔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양과 바다와 그다음에 한라산과 그다음에 우리가 농업을 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거를 조화시켜서 나갈 수 있도록 로고를 제주도에서 만들어놨습니다.